안녕하세요, 정치파랑새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왔습니다. 채널 고정. 지금 시간은 6시 4분인데 여기 강남 역삼 1동에 이미 엄청난 줄이 서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강일동입니다. 이곳도 시민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표장 안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지금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어제 젓가락 파장 속에서 첫 유세 현장을 가보니 저기 젊은 윤석열 있다. 이준석 명상에다가 시끄러워 임마. 자 이렇게 조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기 젊은 윤석열 있다. 시끄러워 임마.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이 연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시끄러워 임마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려도 뭐 반성조차 안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진영 갈등이다 이렇게 보나 봅니다. 진보 진영 공세에 갔잖아. 독재 정권 탄압 논리다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한밤중에 단독이 떴습니다. 김문수가 국회에 도착해서 이준석과 회동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멀뚱멀뚱.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 본투표까지 단일화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2시 22분 단일화 실패에 실망한 보수층이라며 김문수에게 쏠리지 않는 PK, TK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별개로 후보 교체까지 밀어붙인 국힘의 지도부에 보수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줄을 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자, 밑밥 까는 겁니다. 완패의 밑밥. 자,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준석이 해주지 않아. 나 이준석 때문에 졌어. 자, 이런 모습도 비춰줄 겸 나 이렇게 새벽까지 단일화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결국 집에 돌아간 김문수가 이런 말 합니다. 본투표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아이고, 본투표 되면요 요번에 사전투표 40% 가까이 될 겁니다. 본투표 가면요 그냥 포기나 다름없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망했군요.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SBS 조사 이재명 52, 김문수 39. 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역대 최고 득표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이들의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역대급 가장 높은 득표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정말 국민의힘을 제대로 받고 추진을 할 수 있겠죠. 같은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인데 3자로 가면 이재명 후보 48에 묶어둘 수 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바로 첫날부터 국민 52%는 반대했어. 국민이 절반 이상이 반대했어 하면서 또 공격을 하기 위한. 자, 그래서 단일화는 오히려 이들에게 안 좋다. 어제 얘기한 그 여성 혐오성 그 댓글이 이재명 후보의 장난을 특정한 게 아니라고 전형 뉴스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그 부분 팩트체크 들어가야죠.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 소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고 굳이 그 사례를 찍어서 후보에게 인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준리 문제 같은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이 아드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인정하고 사과했죠. 논란이 되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후보님, 예.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가 어딥니까?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는 해당 도박 사이트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2021년에 이야기했던 그것의 캡처 사진입니다. 소위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셨다면 예 아니오로 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인터넷 사이트가 출처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었고 권영국 후보님께는 제가
어디서 불송치가 났죠? 검찰에서 불송치가 났죠. 제가 확인한 거는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가지고는 증거 불충분이었고, 그리고 그 음란성 게시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이 났다인데 어느 단계까지의 송치 결정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정확히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걸? 당황하는 겁니다. 야, 진짜 됐나요? 거짓말이네. 아니면 어디에 나왔나요? 예? 어디에 보도가 되었나요? 내가 지금 그 음란성 발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시끌시끌한 그 발언을 했어요. 마지막 기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의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 중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에 언론이 검증이 들어갔었고 고소고발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매매를 했다 혐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성매매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송치 결정이 났다라고 보도가 된 걸 제가 읽었는데요. 그래, 네가 특정해서 얘기한 거야. 책방은 아니니까요. 한번 기자님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은 확인하신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재명 아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저는 이런 발언이 있다면은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두 분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팬님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안에 또 보도를 보면은 어떤 언론사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 아이디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정했던 아이디 이것은 제 아들의 불찰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인정했던 아이디에 그 카카오톡 계정이 일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아닙니다. 그 보도에서는 카카오톡 그게 일치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랑 뭐 같은 보도를 보고 계신 건지 다른 보도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준석은 분명히 이재명의 그 장남의 그 여성 혐오성 그 댓글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이재명 장남이라는 걸 특정을 하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상태는 이제 기준을 물어본다. 네. 맞으면 따라서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 자체는 단원이 이재명 후보를 아들의 방해자라고 특정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검증은 사실 그 후보의 입으로 제가 들어야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준석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네요. 참 나쁜 사람이네. 토론 내내 이재명을 공격한 이준석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는 대선 토론회장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 그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해가며 검증을 하고자 했다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특정하고 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것도 불과 이 짧은 4분의 인터뷰 중간에 말을 바꿉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이런 의혹에 불과한 얘기를 가지고 대선 토론회장에서 자극적인 여성 성기와 젓가락 얘기를 해가며 말을 한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니면 거짓말이죠. 특정을 한 거죠. 대한민국에 이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꽂는다. 이걸 가지고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는 거, 이게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 검증하자고 대선 토론회장에서 그 혐오적 발언을 워딩 그대로 읽어대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런 말 바꾸기 거짓말, 이게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이준석은 토론회장에서 분명히 이재명의 아들을 특정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끌시끌해졌죠. 그런데 낮에 인터뷰에서도 이재명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며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 초반까지만 해도 이재명 아들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 불송치 결정의 발언 이런 것들의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와서 특정하지 않았다. 검증 차원에서 한 질문이다. 누구한테 뭘 검증하겠다고 그런 혐오적인 발언을 꺼낸 겁니까? 도대체 참으로 비열하고 저열하고 그리고 비겁하다. 이런 자는 정치계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조선일보마저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는데 그 직전에 터진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40%대, 김문수 30%대, 2주 가까이 큰 변동 없는 지지율.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뭔가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을 인정하기 싫다라고 느껴집니다. 보통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다는데 이재명 40%대라고 해놨습니다. 기사를 보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지지율을 49%라고 명시해놨죠. 김문수는 36%, 이준석은 10%에 미달된 9%를 찍었습니다. 마치 국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결집하라고 호소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님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하라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깜깜이 기간 직전인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이 기사를 내놨습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선일보마저도 이재명의 당선을 인정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대선 패배를 직감했나 봅니다. 바쁘긴 마찬가지죠. 텃밭인 대구 유세를 막 마치고 국회에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약속이나 하고 온 줄 알았는데 이 후보가 여기 있다고 듣고 왔다라고 합니다. 정작 이준석은 만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재밌는 건 이준석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단일화 관련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다급한 모습 보면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압도적인 당선만이 남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